기장을 왜 살해했습니까? 공무사관학교에 수상한 기득권에 죄송합니다.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.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? 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까?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? 옷은 왜 갈아입었습니까? 동료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붙잡혔습니다.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여러 명을 노렸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늘어났습니다. 수개월간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A씨는 공항에서 수개월간 이들을 미행하며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했습니다. 그제 경기도에 사는 첫 번째 피해자 목을 조르다 달아났고 어제 새벽엔 부산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. 범행을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세 번째 범행 대상에 접근했지만 이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탓에 울산으로 자리를 옮겼고 숙박업소에 숨어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.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A씨는 재직 당시 조종사 정기 심사에서 한 차례 떨어진 전력이 있고 건강상 이유로 2년 전 항공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집니다. 경찰은 A씨가 과거 직장 내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A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 분석가를 투입하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입니다.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이 사건 분석하기 위해서요. 제 옆에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서 팀장도 저 영상 지금 봤잖아요. 경찰에 붙잡힌 영상. 네. 연쇄살인 저질러 놓고도 꽤 떳떳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딱 봐도 좀 이례적인 경우이긴 한데요. 모자로 뭐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마치 취재진의 질문에 준비를 한 듯이 대답을 했는데요. 그러네요. 이 김 씨는 경기도, 뭐 부산, 창원, 전국에 걸쳐서 연쇄 살해를 계획을 했습니다. 예. 사건을 좀 한번 다시 짚어가 보면요. 그제 먼저 새벽이었습니다. 김 씨는요. 경기도 고향 전 직장 동료의 집, 그러니까 기장집을 찾아갑니다. 이때가 예. 새벽 4시 30분이었고요. 출근길이었는데 목을 조르고 달아났습니다. 그리고 김 씨가 향한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인데 예. 또 다른 동료 기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. 항공사 기장을요.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. 이후에는 또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경남 창원으로 향했는데 다만 앞서 이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요.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이후에 김 씨는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체포가 됐습니다. 예. 도주 과정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현금만 썼습니다. 심지어 부산에서는 범행 장소에 들어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나올 때는 흰 옷을 입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. 지도만 봐도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것만 봐도 뭔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무슨 앙심을 품었길래 저런 행동을 한 겁니까? 일단 수사기관도 이 김 씨가 퇴사 과정에서 동료들과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앙심을 품은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재 김 씨 진술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요. 그렇죠. 경찰도 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.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전직 부기장이었던 김 씨는요.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비조종 병과 출신이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부기장으로 항공사 근무를 할 때 상황도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. 이제 정기 심사라고 해서요. 이제 한 해에 한 번 정도 보는 심사가 있는데 이때 1차에서 탈락을 했고 재시험을 받고 합격은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2022년에 건강 악화로 2년간 휴직을 했다가 퇴사, 그러니까 스스로 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. 사실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김 씨가 진급에 누락을 하면서 좀 보복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알려지게 됐었죠. 맞습니다. 좀 취재를 해보니까 승진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도요. 이 피의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피해 의식이 깊다라는 게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인데, 근데 제가 이 사건 접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서울, 뭐 부산, 울산 이게 피해자들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간 거잖아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들이 어디 사는지, 심지어 몇 층에 사는지
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, 어느 동선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퇴사를 한 상황이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시스템에서는 뭐 이름, 전화번호만 알 수 있고 주소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. 공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.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집과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집 주소 말고도 아예 그 전직 옛 동료들의 동선도 다 알고 있었다. 맞습니다. 이게 사실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. 예. 구체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기장들이요, 이제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을 하면요, 이 피의자 김 씨가 피해자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. 귀갓길을 따라가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미행을 하면서 이 4명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 주소를 파악을 했고요. 시간대별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동선도 알고 있었습니다. 또 이제 범행 일부 시각 중에는 출근 시간도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살해당한 피해 기장도 이 평소에 새벽 운동을 나간다는 걸 이 김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시간에 맞춰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심지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게 이 사건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 부기장이요.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사람이 모는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직업이 주는 무게감. 아니 저렇게 심리가 불안한 사람이 예전전에 비행기를 몰았다고? 이거 범행 동기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수사기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김 씨 진술만 있기 때문에 예. 수사기관에서도 치료 이력이 있는지 또 정신질환 여부도 조사하고 있고요. 프로파일러라고 하죠. 그렇죠.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할 예정인데 예.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예. 제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경찰이 이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. 예.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이름과 얼굴이 공개될 수도 네. 있거든요. 서상희 사건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